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을 태국 북부의 장엄한 700년 역사 속으로 안내할 아주 특별한 해설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화려하고 생생한 색채로 가득한 고대 유산의 흔적들을 따라가며 한 편의 서사 영화 같은 시간 여행을 떠날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치앙마이, 여러분이 이 도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향긋하고 맛있는 커피가 있는 세련된 카페거리, 북적이는 화려한 야시장, 아니면 그저 여유로운 현대적인 휴양지 정도로만 생각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걷고 먹고 쉬었던 바로 그 치앙마이의 땅 속에는 사실 거대 제국의 장대한 서사와 핏빛 맹세, 그리고 수백 년을 버텨낸 끈질긴 생명력이 고스란히 숨쉬고 있거든요. 자, 그럼 그 비밀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장대한 역사의 로드맵입니다. 첫째, 위대한 란나 왕국의 탄생. 둘째, 세 왕의 피의 맹세. 셋째, 완벽한 신도시 치앙마이 건설. 넷째, 찬란한 황금기와 문화. 마지막으로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는 란나의 유산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위대한 란나 왕국의 탄생. 어느 한 정복자의 비상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모든 거대한 제국의 역사는 보통 한 사람의 원대한 비전에서 시작되기 마련이죠.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설의 시작, 바로 맹라이 왕입니다. 그는 1238년 타이 르족 공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21세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는 단순히 자기가 물려받은 작은 지역의 통치자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뿔뿔이 흩어져서 서로 다투고 있던 수많은 타이족 도시 국가들을 하나로 쫙 통합해서 이른바 100만 개의 쌀밭, 즉 란나라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엄청난 야심과 비전을 품고 있었죠. 말 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정복자의 DNA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영토 확장 속도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1262년에 먼저 치앙라이를 건설하며 든든한 전진기지를 다졌고요. 마침내 1291년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크고 부유했던 몬족의 하리푼차이 왕국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어요. 맹라이 왕은 단순히 칼과 창, 힘으로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하리푼차이를 무력만으로 무너뜨리는 건 피해가 너무 크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아이파라는 상인을 스파이로 몰래 잠입시킵니다. 이 스파이가 하리푼차이 최고 대신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내부에서부터 왕국을 갉아먹고 무너뜨리는 동안 맹라이 왕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지략과 힘을 완벽하게 동시에 사용한 셈이죠. 그리고 그 승리를 발판 삼아 1296년 마침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치앙마이를 건설하게 됩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새 왕의 피의 맹세, 그리고 깨지지 않는 강력한 동맹의 결성입니다. 이 동상은 치앙마이 한가운데 우뚝 서 있는 웅장한 청동상, 바로 사망상입니다. 치앙마이 가보신 분들은 한 번쯤 이 앞을 지나가 보셨을 텐데요. 한가운데 당당하게 자리한 분이 바로 맹라이 왕이고요. 그 양옆으로 그의 든든한 동맹이었던 파야오의 응암무앙 왕, 그리고 수코타이의 람카맹 왕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 세 명의 군주는 단순한 이웃나라 왕들이 아니라 란나 왕국을 세우고 지켜낸 공동 창립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결속은 그냥 종이에 도장 찍고 끝나는 가벼운 서면 조약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1287년 이 세 왕은 영원한 우정과 군사적 협력을 맹세하며 아주 충격적인 의식을 치릅니다. 바로 각자의 손목을 베어서 피를 낸 거예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의 피를 하나의 은잔에 담아 섞은 뒤 다 함께 들이켰습니다. 진짜로 피를 나눈 형제가 된 거죠. 차가운 은잔에 담긴 뜨거운 피를 마시면서 죽는 날까지 서로의 등 뒤를 지켜주겠다고 다짐했던 그 엄숙하고 강렬했던 의식의 현장. 한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온몸에 전율이 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나라의 왕들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피해 맹세까지 해가며 뭉쳐야만 했던 진짜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외부의 적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국 본토를 장악하고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몽골 제국, 즉 원나라가 남쪽으로 세력을 무섭게 뻗어오고 있었거든요. 이 엄청난 위협 앞에서 새 왕의 전력적 천재성은 그야말로 빛을 발했습니다. 이 굳건하고 지독한 동맹 덕분에 그들은 무적함대 같았던 몽골의 침략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맥라이 왕 어머니의 고향인 십송판나 지역을 보호하며 북부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챕터, 완벽한 새로운 도시, 치앙마이의 탄생입니다. 거대한 외부의 위협을 든든한 동맹으로 막아낸 맥라이 왕. 이제 그에게 남은 최대의 과제는 제국의 심장이자 영원히 지속될 완벽한 수도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치앙마이를 세우기 전에 그가 머물렀던 위앙쿰캄이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삥강의 끔찍한 대홍수 때문에 도시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진흙탕 속에 잠겨버리고 말았죠. 물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느낀 맥라이 왕은 군대와 최고 조언자들을 이끌고 더 높고 더 수해로부터 안전하며 군사적으로도 완벽한 방어가 가능한 땅을 찾아 계곡 전체를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벽한 명당을 발견하게 됩니다. 옛 역사서들은 이 장소가 선택된 7가지 신비로운 길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신비롭습니다.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희귀한 흰색 쥐사슴 가족이 나타나고 붉은 털을 가진 쥐사슴이 숲에서 내려왔다고 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도시 서쪽으로 고대 부족들이 조상들의 영혼이 머문다고 굳게 믿었던 신성한 도이수텝산이 마치 거대한 병풍처럼 든든하게 도시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점성술사들과 아까 피를 나는 3명의 왕은 이곳이야말로 절대 무너지지 않을 승리의 도시를 세울 완벽한 장소라고 만장일치로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에 한번 주목해 보시죠. 9만 명. 이 새로운 거대 도시를 단숨에 건설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원된 인부의 숫자입니다. 당시 시대상을 생각하면 정말 미친 규모거든요. 이 중 5만 명은 화려한 궁전과 왕의 처소를 짓는 데 투입되었고 나머지 4만 명은 적을 막아낼 거대한 성벽을 쌓고 깊은 해자를 파는 데 투입되었습니다. 참고로 치앙마이라는 이름 자체가 새로운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재밌는 건 처음엔 도시를 더 크게 지으려다가 전쟁이 났을 때 모든 군사와 코끼리가 효율적으로 빠르게 방어벽을 칠 수 있도록 맥라이 왕이 직접 지시해서 원래 계획했던 도시의 크기를 절반으로 팍 줄여버렸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현실적인 군사적 설계까지 완벽하게 적용한 거죠. 네 번째 챕터, 찬란한 황금기와 문화입니다. 이제 전쟁과 방어를 넘어선 진정한 번영의 시대로 들어가 볼까요? 치열했던 전쟁과 숨가쁜 건설의 시대가 지나고 마침내 란나 왕국의 평화와 부의 꽃이 활짝 핍니다. 당시 중국 명나라와 원나라의 공식 역사서를 보면 란나 왕국을 810부라고 불렀어요. 직역하면 800명의 후궁을 거느린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후궁이 800명이었다기보다는 수많은 주변 영주들과 부족장들이 란나의 막강한 힘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며 동맹의 증표로 자신들의 딸들을 보낼 만큼 그들의 외교력과 권력이 방대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인 셈이죠. 게다가 치앙마이는 고대 실크로드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많은 상인들이 값비싼 향신료, 약초, 상아를 잔뜩 싣고 이 웅장하고 부유한 도시를 반드시 거쳐갔습니다. 말 그대로 돈과 사람이 몰려드는 글로벌 허브였던 겁니다. 나라에 돈이 돌고 사회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있죠. 바로 문화와 예술입니다. 특히 북부 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전통 악기들이 크게 발전했는데요. 자유롭게 활을 켜서 구슬픈 소리를 내는 쌀로, 아주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내는 피리인 소, 그리고 기타처럼 퉁겨서 소리를 내는 승이라는 악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3가지 악기가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깊고 풍부한 앙상블은 단순한 음악을 넘어서 란나 왕국만의 고상하고 세련된 사회적 분위기를 대변하는 아주 상징적인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달성한 또 다른 위대한 업적이 있습니다. 문명국가의 필수 조건, 바로 문자입니다. 틸로칼 왕이라는 훌륭한 군주는 몬족의 문자에서 파생된 타이 탐 문자를 왕국 전역에 아주 적극적으로 보급했습니다. 이 문자는 그저 불교 경전을 베껴 적는 종교적인 수단에 머물지 않았어요. 란나의 중앙정부가 그 광활한 영토 내에 흩어져 사는 언어가 다른 수많은 소수민족들을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하나로 묶어내는 아주 강력하고 세련된 통치 도구로 쓰인 겁니다. 란나의 지식체계가 얼마나 정교했는지 이 슬라이드가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숫자 시스템조차 2가지로 철저하게 나뉘어 있었거든요. 종교적이고 엄숙한 의식적인 목적을 위해 쓰이는 성스러운 숫자, 렉, 나이, 탐이 있었고요. 일반 백성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거나 달력을 볼 때
일상생활에서 쓰는 렉호라가 완벽하게 구분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문자와 숫자까지 용도별로 나누어 쓸 만큼 그들의 사회와 문화가 얼마나 고도화되었는지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챕터입니다. 살아 숨쉬는 란나의 유산. 과거의 영광과 우리가 아는 현재의 치앙마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시간입니다. 란나의 그 눈부신 시작을 이끌었던 위대한 정복자, 맥나이 왕. 그의 마지막은 과연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극적이었습니다. 1311년, 어느덧 80세의 노재상이 된 맥나이 왕은 평소처럼 치앙마이 시내 중심가에 있는 왁자지껄한 시장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맑은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말이 진짜로 일어났어요. 갑작스럽게 내리친 번개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참으로 허무하고도 강렬한 최후죠. 놀랍게도 오늘날 치앙마이의 구시가지 한가운데를 걷다 보면 그가 벼락을 맞은 바로 그 정확한 위치에 세워진 작은 사당을 지금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화려한 란나 왕국에도 결국 혹독하고 긴 어둠이 찾아옵니다. 1558년 무서운 기세로 쳐들어온 버마의 침공으로 왕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 후 1701년에는 영토가 둘로 갈기갈기 쪼개지는 수모를 겪었고 1775년 란나의 후손인 왕자들이 버마에 맞서 피 튀기는 대반란을 일으키기까지 치앙마이는 무려 2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끊임없는 전쟁과 탄압 속에서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기 힘든 거의 유령 도시처럼 버려지고 맙니다. 그 위대한 제국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지도에서 영영 사라질 뻔했던 거죠.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 끔찍했던 파괴와 잔혹한 전쟁 속에서도 란나의 정체성과 문화적 DNA는 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옛 성벽 안에서 굳건히 버티고 있던 37개의 고대 사원들에 있습니다. 이 사원들은 그저 불상 모셔놓고 기도만 하는 종교시설이 아니었어요.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몰래 글을 가르치고 전통 문화를 전승하며 흩어지려는 공동체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그야말로 강력한 문화적 심장이자 핏줄 역할을 해냈던 겁니다. 이 37개의 사원들이 끈질기게 버텨주지 않았다면 란나의 정체성은 진작에 역사의 뒤안길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폭격과 약탈로 까맣게 타버린 폐허가 된 도시. 이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권력을 쥐인 왕이나 칼을 든 장군들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벽돌을 주워다 하나하나 다시 땀 흘려 쌓아 올린 사람들은 바로 란나의 문화적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한 신앙심 깊은 승려들과 이름조차 남지 않은 지역의 평범한 장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피나는 헌신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치앙마이에서 볼 수 있는 그 특유의 고풍스러운 목조 건축물과 화려하고 우아한 지붕 양식들이 잿더미섬에서 마치 불사조처럼 기적적으로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장 700년에 걸친 란나 왕국의 웅장한 탄생부터 처절하고 아팠던 몰락, 그리고 백성들의 손으로 일궈낸 기적적인 부활의 드라마까지 모두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치앙마이를 방문하셔서 그 땅을 밟으실 때 이제 여러분의 눈앞에는 과연 무엇이 펼쳐질까요? 그저 맛집 많고 마사지 받기 좋은 평범한 휴양지일까요? 아니면 피를 나는 새 왕의 뜨거운 숨결, 번개처럼 강렬했던 정복자의 발자취, 그리고 수백 년의 암흑기를 맨몸으로 버텨낸 사람들의 위대한 역사가 담긴 살아있는 박물관일까요? 다음번에 치앙마이 선걷기를 걸으실 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땅의 묵직한 무게를 꼭 다시 한번 깊이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치앙마이 정보가 여러분의 여행 계획에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